요. 다음은 인포뱅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초코막대님 어서 오세요. 네, 초코막대님 유튜브로 남겨주셨는데요. 인포뱅크 매수 단가가 19,000원이시고 비중의 이분은 또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추가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데 주력해서 내가 좀 나와보겠다라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확인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내시겠어요? 일단 인포뱅크는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포뱅크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느냐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뭐 다들 애플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애플카가 정말 이제 핫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최근에도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. 원래 이제 인포뱅크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뭐 21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이제 두 구간이 확인이 되죠. 지금 이제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. 지금 이제 인포뱅크가 결과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애플카와 협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, 이제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기업이지만 스마트카 관련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애플카와 이 애플의 이 카플레이 이런 것들, 그다음에 구글의 이제 뭐 안드로이드 관련된 뭐 그러한 이제 솔루션을 기술 개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이제 어느 정도 엮이는 그러한 종목이에요. 그러면서 항상 이제 애플과 엮이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, 결과적으로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자 기술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주요하게 자리 잡은 이슈가 결국에 긴축인 이상 아무래도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조금은 이제 투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서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이 정말 뭐 훌륭하게 올라와서 혹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애플과의 이런 협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들, 그 다음에 애플카가 자율주행차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최근에 이 애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보단 최근에는 사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포드에서 이전에 그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습니다. 이제 차량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인포뱅크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차량 관련된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, 애플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카누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. 카누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데, 이제 오늘 관련해서 애플에서 이제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관련 종목이 이제 모비스 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,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먼저 보통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이는데,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.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전기차들을 봤을 때 정말 뭐 2017년 그때부터 이제 뭐 어마무시했잖아요.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뭐 저점 대비 1000%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잖아요.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인포뱅크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현재 추매를 고려할 시기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거죠. 지금 현재 시장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실적주들, 그 다음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어느 정도 시선이 쏠리는 종목들에만 투심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올라갈 만한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매를 고려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해주는 구간이 분명하게 있겠죠. 자율주행에 관한 그러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있을 때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가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. 지금 이제 최근에 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이 애플카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 구간까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좀 먹어 삼키고 상승이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애플카의 어떤 협업 기대감 이상으로 좋은 어떤 이런 이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, 그만큼의 수급이 조금 이제
좀 몰려줘야 된다라는 거죠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 추매는 좀 나중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플레 관련 뭐 비료 곡물 관련주도 상승 잘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개별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태경케미칼 같은 것도 그렇고요. 앞으로 순환매가 나올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다가 지금 현재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15,000원대에서 그래도 지지라인을 조금 이제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. 때문에 여기를 크게 깨지 않는 한은 그래도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 지지는 보여주기는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이후에 추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분명하게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자율주행의 단계적인 어떤 이 진척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어떤 인포뱅크에서 이제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순간이 또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추매를 고려하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한번 또 주시면 그때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아 이게 바로 추매 타이밍인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올 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더 정확하게 김영희 전문가님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.